만약 무명전설 9회 예고편 속 장면들을 자세히 관찰해 본다면 제작진의 편집 방향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고편은 단순히 다음 회차의 일부 전개를 미리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제시된 장면들을 통해 시청자들이 상황을 추측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유도하는 목적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참가자들까지 눈물을 터뜨리는 장면들이 다소 포함된 이번 9회 예고편은 프로그램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결과 발표로 보이는 장면에서는 심사위원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와 동시에 장한별, 김태용, 신성, 하루 등 참가자들은 눈물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전 회차들에서는 성리, 하루 등 특정 인물에게 시선과 카메라 구도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9회 예고편에서는 장한별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현재 장한별은 성리, 최우진, 황윤성 등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참가자 중 한 명입니다. 실제로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대부분의 댓글이 장한별에 집중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성리에 대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성리는 분명히 3라운드를 통과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장한별과 김태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눈물이 같은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대 위에서 터지는 눈물은 언제나 슬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탈락의 충격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지만 오랜 압박에서 풀려나 안도감에 우는 사람도 있고 자신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높은 평가를 받아 감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이 어떤 맥락에서 배치되고 있는가입니다. 이번 9회 예고편에서 장한별, 김태용의 눈물은 비교적 넓은 구도 속에서 주변 참가자들이 함께 감정을 나누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등을 두드리고 누군가는 안아주며 누군가는 같은 표정으로 그 감정을 함께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탈락의 분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축하와 안도의 감정에 더 가깝게 읽힙니다. 즉, 장한별의 눈물은 실패가 아니라 결과를 받아들인 순간의 감정 폭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한별은 이번 3라운드에서 단순히 생존한 수준이 아니라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일 가능성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 3라운드는 장한별에게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증명해야 하는 승부였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다시 무명으로 시작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대는 단순한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무명전설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논란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 프로그램은 표면적으로는 무명 가수의 발견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실력만으로 결과가 완전히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것이 점수 비중입니다. 마스터 점수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관객 점수는 존재하긴 하지만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정도의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특정 라운드, 특히 팀 메들리처럼 한번 큰 점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구간에서 우위를 잡은 팀이 이후에도 매우 유리해집니다. 쉽게 말해 후반 라운드의 긴장감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초반의 승부가 상당 부분 기울어 있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점수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 체감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는 다음 라운드의 무대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보는데 실제로는 그 무대가 아무리 좋아도 초반 점수 차이를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반전 탈락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마치 드라마틱한 재미 요소 같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한 사람이 살아남지 못하고 기대보다 덜 강했던 사람이 점수 구조상 유리해서 올라가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원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반전은 재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전이
실력의 반전이 아니라 구조의 반전이 되는 순간 시청자는 열광하지 않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왜 떨어지지? 이 무대가 저 결과라고? 라는 질문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장한별이 이번 회차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만약 장한별처럼 실력과 화제성을 동시에 갖춘 참가자조차 결과에서 밀리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 순간 무명전설의 무명의 반란서사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란은 단지 점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방송 안의 결과와 방송 밖의 반응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축이 하루와 성리입니다. 방송 안에서는 하루가 매우 강한 성적을 기록하며 앞서 나가는 흐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팀 성적 역시 3위권이고 서사적으로도 주요 인물로 밀어주는 인상이 강합니다. 하지만 방송 밖, 즉 유튜브 조회수, 팬카페 규모, SNS 반응 같은 실제 파급력 지표에서는 성리가 훨씬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방송이 선택한 중심과 대중이 실제로 반응하는 중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 괴리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는 단순히 제작진이 정해준 주인공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응원할 사람을 선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이 아무리 특정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도 시청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면 결국 서사는 충돌하게 됩니다. 이번 9회 예고편에서 하루의 눈물이 유독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한별, 신성, 김태용 등의 눈물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있는 구도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감정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하루는 유독 얼굴만 크게 잡히는 클로즈업으로 처리됩니다. 주변의 표정도, 함께 반응하는 사람도, 현장의 분위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편집은 매우 계산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감정을 고립시킴으로써 시청자가 아무것도 확정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변 반응을 함께 보여줬다면 기쁨인지 좌절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루의 결과를 마지막까지 가장 큰 궁금증으로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왜 유독 하루만 이렇게 편집했는가? 왜 장한별의 감정은 집단 속에서 보여주고 하루의 감정은 개인 클로즈업으로 소비하게 만드는가? 이 차이는 단순한 미장센이 아니라 서사 우선순위의 차이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무명전설의 현재 논란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력을 겨루는 오디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력, 점수 구조, 화제성, 외부 파급력, 편집 전략이 동시에 얽혀 움직이는 복합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는 더 이상 무대만 보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어려운 문제는 무명전설이 시간이 갈수록 무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들의 생존 경쟁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악의적 비판이 아니라 프로그램 취지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입니다. 대국민 투표나 외부 화제성 구조에서는 기존 팬덤과 인지도를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프로그램 내부의 평가 구조까지 이런 흐름을 견제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면 결국 진짜 무명의 반란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초반에는 누가 발굴될까라는 기대감으로 보던 프로그램이 후반으로 갈수록 결국 유명하거나 화제가 되는 사람이 올라가겠지라는 체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시청률이나 화제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디션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의외성과 발견인데 그 발견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익숙한 경쟁 구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장한별의 위치는 더욱 특별합니다. 그는 완전한 무명은 아니지만 한국 대중 앞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검증된 실력과 여전히 필요한 새로운 인정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한별이 성공하는 그림은 프로그램 입장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무명전설이 단순히 아무도 모르는 사람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력은 있지만 한국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사람까지도 재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장한별이 설득력 없는 방식으로 밀려난다면 프로그램은 가장 좋은 서사카드 하나를 잃게 됩니다. 이건 장한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브랜드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는 장한별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정말 사람을 발굴할 수 있나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무명전설은 이미 여러 차례 시청자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강자와 실제 결과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의심은 남습니다. 장한별의 눈물이 기쁨처럼 보이는 이유는 분명하지만 예고편이란 본래 확신을 주는 영상이 아니라 확신을 흔드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결국 진짜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 이번만큼은 감정의 편집이 아니라 결과의 설득력으로 시청자를 납득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한별이 웃어야 할 자리에서 울었는지, 하루가 무너져서 운 것인지, 버텨내서 운 것인지, 그리고 그 모든 눈물이 단지 예고편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실제 경연의 논리와 연결되는 것인지. 시청자들이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명전설이 정말 실력의 무대인지 아니면 편집된 감정의 무대인지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